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고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좀 가을이 왔어요. 조울차는. 그래서 조금 선선해졌어요. 여러분도 좀 사시는 데가 선선해지면 좋겠네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어떤 곳은 그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 있잖아. debt ceiling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government shutdown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새. 그죠? government shutdown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government이 언제 셧다운을 하냐면 debt ceiling 때문에 셧다운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budget, 그죠? 우리가 이제 budget 셧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굳이 얘기를 하면 뭐 currency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적용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되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자면 debt ceiling 있잖아. 그러니까 빚을 US 정부가 빚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할 수 없다. 그 이제 리슬링, 그 리밋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데트 슬링이에요. 근데 지금 10월, 그러니까 government은, US government은 저기 그 period가, 그 fiscal period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야. 그러니까 10월 1일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버짓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버짓은 뭐냐면 그 government이 쓰려고 하는 돈, 그지? 10월 1일에 시작됐잖아. 그 fiscal term이. 그러면 이제 버짓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에 얼마를 쓸 거예요. 그죠? 그거가 있는데 그게 서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이 된 거지.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partial 셧다운인 게 뭐냐면 무슨 어떤 부서나 어떤 프로젝트의 서비스가 당분간 중단된 거예요. 당분간. 당분간 중단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벌써 다 어프로브 된 것 있잖아. 뭐 메디케어라든지 소셜 베네핏이라든지 밀리터리 이런 거는 벌써 다 진행되는 거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좀 discretionary funding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andatory,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걸 써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좀 우리 가정 생활하는 파이낸스로 내려서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1910년 그쯤에 20년 안 됐을 때 그쯤에는 돈을 빌릴 때마다 그 프로젝트마다 컨그레스가 이제 어프로브를 했어야 됐대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다 동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냥 하나씩 어프로브를 하지 말고 버짓, 그러니까 debt, 돈을 빌리는 실링을 정하자. 이 이상은 더 벌리지 못해. 더 빌리지 못해. 이걸 정하자. 한 게 데트 실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계속 더 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가정에 있어. 이제 부부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빚은 예를 들어 50만 원만 지자. 이거 동의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냈는데 뭔가 빚을 더 지고 싶어. 혹은 이자율이 올라서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돼. 돈을 더 빌려야 돼.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우다 둘이서 올려야 된다. 결정을 하는 게 버짓 셀링을 올리는 거예요. 둘 다 싸우다가 못하면 어떻게 돼? 우리 둘이 안 돼. 버짓 셀링 올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빚을 예를 들어서 진 빚에 대해서 벌써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이자를 못 내잖아. 그럼 어떻게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짓 실링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미국 전체의 그 크레딧 레이팅이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2023년도에. 그 데트 실링은 그렇고 버짓 그러면 셧다운 지금 뭐예요? 버짓 셧다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돈을 더 쓰고 싶어. 꼭 안 써도 돼. 무슨 공값이나 무슨 집세나 이런 게 아닌데 우리 사고 싶은 뭐가 있어. 근데 꼭 안 써도 돼야 되는데 우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야 된다? 안 사도 된다. 이게 결렬되면 못 사는 거잖아. 근데 이게 government은 뭐가 문제냐면 벌써 산 거야. 그러니까 버짓은 앞으로 쓸 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치? debt는 이전 쓴 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럼 버짓은 앞으로 쓸 건데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해야 돼서 이런 사람도 써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컨트랙터도 써야 되고 이러는데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잠정적으로 일을 쉬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고치는데 사람을 불렀는데 잠정적으로 쉬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일을 조금 했어. 맞아, 해야 돼. 그리고 컨트랙을 맺었어, 벌써. 그러면 싸우는 동안에 잠시 쉬는 거지 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돼? 뭔가 협정을 하겠지 하고 나서는 이게 버짓 셧다운 하는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크레딧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롱텀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싸지는 거죠. 뭐냐면 이럴 때에 어느 일정 가버먼 에이전시의 인플로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랙도 쉬어. 근데 어떻게 돼? 결국은 다 갚아야 돼요. 결국은 다 줘야 돼. 그러면 사실 가버먼 인플로이로서 follow 했다고 그랬지. 보내줬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사람 뭐야? 일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 경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근데 벌써 돈은 다 썼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응? 빚을 올리든지 또 이런 뭐가 나타나야 되겠지. 돈을 썼잖아. 그러고 나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일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다면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버짓 셧다운은 우리 뭐 이자율 내고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데트슬링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데트 때문에 거의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만 1 트릴리언이 된다고 하잖아요. 1하고 0이 1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빚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이거 discretionary fund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지? 버짓으로. 이거 써도 돼, 안 돼. 이 discretionary 여기에 버짓에 들어가는 뭐 라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refund. 텍스 리펀드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주는 거잖아.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텍스로 컬렉트 하는 거지. 텍스로 받는 거는 mandatory expense만 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꼭 써야 되는 건지 아는지가 다 퀘스천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의 경험상 2018년, 그지? 그때도 버짓 셧다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뭐 허지부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버짓 셧다운은 결국은 페이를 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버짓을 딱 세워놓고 이걸 지키자고 하는데 안 지키잖아. 안 지킨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외국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 경제를 잘 해보겠어요 하고 이제 나 혼자 있으면 나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내 배우자가 있으면 둘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서로 지켜야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싸우다가 이제 뭐 지나서 이자까지 쳐서 또 갚아주고 일 안 했는데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시작부터가 discretionary funding이에요. discretionary 말 자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꼭 해야 되지 않는데 이걸 싸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패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엄청 eventually는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데트슬링을 아예 없애. 뭐하러 해? 어차피 너네가 돈을 다 쓸 건데. 그리고 무슨 뭐하러 해? 어차피 다 쓸 건데 뭐하러 길러다가 걔네 돈 왜 태고 줬다가 이자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네가 좀 efficiently government이 진짜 완전히 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런 제어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버짓 셧다운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네 또 무슨 일 하고 있어? 도대체 뭐 하고 있어? 그나마 좀 국민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이슈가 되는 거지. 이것도 없어봐. 그리고 우리가 데트슬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데트슬링도 없으면 뭐하러 미국 정부에 크레딧을 내릴 일이 뭐가 있냐. 어차피 할 건데 근데 그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게 있어도 이렇게 난리인데 그런 게 있어도 버짓을 맥하고 버짓에 맞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뭐 강제적으로 아주 가버먼한테 힘을 줘서 이걸 딱 정리할 수 있게 혹은 어느 정부의 부서에든지 힘을 줘서 이걸 정리를 싹 하게 해줘.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좀 뭐야. 컨트롤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또 괴롭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안 쓰면 되는데 왜 이 쓸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매번 이걸 겪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나마 이것조차 없으면 돈을 어떻게 쓰겠어 정부가 끝도 없이. 그리고 결국은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되냐면 국민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지게 되어 있어요. 텍스를 내는 형태로든지 인플레이션의 형태로든지 그것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해준다고 나와서 우리 이번에 이거 해줄 거야.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머니가 다 우리 주머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무슨 파리시가 결정된다든지 뭐 정부에서 뭐 리펀드를 주겠다고 뭐 공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결국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아이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돈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부는 돈을 쓰는 데야, 쓰는데. 돈을 만드는 거는 사람들과 공장들과 회사들인 거예요. 정부가 뭘 해갖고 너한테 준다는 말 자체가 사실 저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